예장통합 부총회장 선거가 후보 자격 시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선거 전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신군부 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한신대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진화위의 국가폭력 인정에도 남은 과제가 많은 가운데 교단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종교법 규제와 급변하는 환경 속 몽골 기독교계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개척을 넘어 미디어 사역, AI 다음 세대 선교로 지경을 넓혀가는 현장을 연속 보도 몽골 선교의 미래를 묻다 두 번째 시간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차기 부총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 자격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해온 선거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후보자들은 권역별 정견 발표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의 수도권 정견 발표회 현장. 후보자 간 토론 시간이 되자 특정 후보의 자격을 둘러싼 날선 질문과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이런 자리는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란의 출발점은 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학력 기재 문제입니다. 해당 후보가 과거 대전신학교와 장신대 목회 연구과정 이력을 이력서에 각각 학사인 THB와 신학석사인 BD 학위로 기재하면서 학력 허위 표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쟁 후보 측이 공동 성명을 내며 문제를 제기하자 총회 선관위 측은 양측 모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노회 측이 해당 후보의 노회장 경력 기재와 장기간의 무임 목사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단 헌법상 3년 이상 무임 상태가 이어질 경우 목사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며 후보 자격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선관위 내부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18일 동부 지역 정견 발표회 직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위원장인 윤한진 장로는 부총회장 후보 자격 심의 과정에서 여러 미진한 부분이 있어 사퇴한다며 남은 선관위 구성원에게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총회 선거 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선거 관리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3파전 경선을 치르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은 권역별 정견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먼저 총회 구조개혁을 놓고 후보마다 해법이 달랐습니다. 기호 1번 황순환 후보는 대도시와 농어촌교회의 상생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호 2번 김한호 후보는 신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글로컬 대학 체제를 구축하고 목회자 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호 3번 전세광 후보는 총회를 목회 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총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자율성을 높이는 준대회제를 도입해 총회는 목회 현장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 선교 전략을 묻는 질문에 황순환 후보는 국내 탈북민을 북한 선교의 주체로 세우는 제3의 선교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김한호 후보는 독일 교회의 통일 준비 사례를 참고해 교단 차원의 통일 기획을 마련하자고 주장했고, 전세광 후보는 총회 사무총장 직속에 북한 선교 컨트롤 타워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교계 연합사역에서는 교단 영향력 강화가 공통된 화두였습니다. 황순환 후보는 연합기관에 파송하는 인사의 공천 과정을 객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호 후보는 분담금 사용 목적을 관리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사회적 약자 문제 등 사회 현안에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통로로서 연합사역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세광 후보는 연합기관 파송 인사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 대외 협상을 책임질 수 있는 상설 파송제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세대 대책에서 황 후보는 목회자와 성도가 먼저 윤리성을 회복해야 다음 세대가 교회를 신뢰하고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는 당선 후 100일 안에 교단 차원의 다음 세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노회 단위의 공용 전도사 파견 제도를 마련해 작은 교회 다음 세대를 돌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후보는 권역별로 젊은 인재를 길러내는 훈련 정책을 강화해 청년과 여성, 평신도 전문가를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기용하는 조직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단독 후보인 박기상 장로는 총회 만능주의를 혁파해 실무사업 권한을 노회로 대폭 이관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양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후보 자격 공방과 선관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으로 돌파구를 모색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선거. 다음 달 15일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교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신학과 모집 중지와 강제 캠퍼스 이전을 겪은 한신대학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으로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까지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인데요. 대학 자율성과 교단 명예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은 기도회를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한신대학교 동문을 위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8182학번의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도 오산의 폐공장 건물 등으로 캠퍼스를 강제 이전시켰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79학번 류동훈 열사를 기리며 1980년 10월 8일 항내에서 추모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한신대학으로 좁히면 진정한 학교의 자율성과 신학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따라서 한신과 기장의 내일이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숭고한 사업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야 되고. 목회자의 길을 지망했음에도 서류상 철학과로 강제 우회 입학당해 인문사회과학 계열인 문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도 신학과목 제2수 등 불이익을 겪어야 했던 8182학번.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지난 202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신청했고 진화위는 2025년 1월 국가폭력으로 이를 공식 인정하며 국가의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기장총회는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결정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후속 조치에서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과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없는 시기에 제출됐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유동훈 열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20살 청년의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렇지만 언어화되지 못한 들끓는 감정들을 내비치셨어요. 진화위법이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곤 있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비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 관련한 법률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신대 8182학번 동문들은 진화위 결정문과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향후 3기 진화위에 학원 사찰과 종교 탄압 피해 조사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침해당했던 학원의 자율성과 교단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몽골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교계는 교회 개척과 함께 방송과 출판, 성경 번역, 복지와 교육 등 다양한 통로로 선교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몽골 선교의 미래를 묻다 두 번째 보도, 정희진 기자입니다. 몽골의 국가와 종교법인 관계법, 국가가 몽골 전통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불교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교단체들은 매년 활동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교회 설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부 한국발 이단 단체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기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까지 커진 상황. 울란바토르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과 오지의 교회들은 여전히 열악한 형편에 놓여 있어 지원과 관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제 3th нь болохоор нөгөө 4th нь болчихоо тий. 3th нь болохоор юу байгаа? Бидний одоо төр засгаас одоо нэг төрс сүмхийтэй харилцааны хууль дахин шинжлэгд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айгаа. Одоо бүх хууль харилцаа маань 30 жилийн өмнөхөөр явж байгаа. Тэгэхээр одоо маш их зүйлс өөрчлөгдсөн учраас энэ хууль бас
хамгийн сайнаар шийдэгдэж гарахын төлөө залбиулмаар. 이런 가운데 몽골 복음주의 연맹은 교회 개척이라는 한 가지 방식에 머물지 않고 방송과 라디오, 출판, 성경 번역 등으로 사역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Тэгээд Франклин Грэхэмийн сайн мэдээг Франклин Грэхэмгээ гөрж бид нэр баг 35,000 хүнд сайн мэдээ түгээсэн. 2023 онд медиа сайн мэдээ буюу өөрчлөлтийн хүч гэж амьдрал нь өөрчлөгдсөн Монгол 10 хүний гэрчлэлийн ном гаргаж тэр гэрчлэлийн номоор бид нэр телевизүүдээр цацаж, FM радиогоор цацаж за бараг нэг 65,000 номыг бид нэр бас хүмүүсийн гарт хүргэж сайн мэдээний конференцийг бас хийсэн. 몽골 성서공회 사무실에서는 지금도 번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몽골어 성경뿐 아니라 곧 출판될 카자흐어 성경, 투바 부족어로 번역된 8종의 성경책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경 80여 권까지 복음이 닿지 않았던 곳에 성경 말씀을 보내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Бурхны үг байж Христ итгэл бас хөгжин Христэд хүмүүс итгэн Христийн чуулганууд байгуулагдана. Библи байж хүн Христэд итгэн Библи байж Христийн чуулганууд байгуулагдаж Христ итгэлт байгууллагуу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на. Библи байж тухайн нийгэм одоо өөрчлөгдөн гэдэгт бид нэр итгэдэг. AI를 활용한 다음 세대 선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충영교회는 울란바토르에서 100km 떨어진 바슌베르 소구누그르에 어린이 비전 센터를 세운 데 이어 AI 디지털 프렌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25년간 미국에서만 실시했던 어린이 심장 수술 칠드런스 하트 프로젝트를 2023년부터 몽골에서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술 거점이 됐기에 가능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몽골 기독교계는 교회 개척은 물론 다양한 분야로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이자 동반자로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CTS 뉴스 정희진입니다. 20년 넘게 시청자들과 함께 해온 CTS 대표 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가 새롭게 단장합니다.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새 MC로 내세워 삶의 솔직한 이야기와 한 끗 다른 은혜를 전하는 무장해제 간증 토크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3년 첫 방송 이후 20년 넘게 크리스천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전해온 CTS 대표 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가 새 단장했습니다. 새 MC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편안하고 유쾌한 호흡을 살린 무장해제 간증 토크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연자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입니다. 근황부터 차례로 묻는 익숙한 간증 형식에서 벗어나 인생의 결정적인 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순간 신앙은 어떤 의미였는지 추가 질문을 던지며 삶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또 성공과 회복의 결과보다 고민과 실패, 선택의 과정을 따라가며 삶의 고비를 통과한 각자의 비밀 열쇠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이영표 선수. 화려한 축구 인생 뒤에 있었던 고민과 신앙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어지는 9월에는 배우 진선규, 박보경 부부와 가수 션, 소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들이 잇따라 출연할 계획입니다. 익숙한 간증을 넘어 시청자들의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단장한 프로그램은 오는 24일 오전 9시 첫 방송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희망친구 기아 대책에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를 위한 1차 후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베네수엘라 현지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추가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장 백석총회 관계자가 기아 대책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현지 구호 상황을 살피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기아 대책은 백석총회의 후원이 현지 구호 활동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헌신을 주제로 제45회 학예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와 일부 강의를 전한 기성총회장 이기용 목사는 헌신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춤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헌신의 가치와 사명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정선옥 권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헌금은 전액, 국내외 선교와 작은 교회 돕기,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고 박형규 목사의 10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주민교회 이해학 원로 목사는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간 스승이라며 그 뜻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훈삼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총무 등은 민중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낸 민주화 운동의 거목으로 추모사를 낭독했으며 유가족들은 추모가를 제창했습니다. 앞서 고 박형규 목사는 과거 남산 부활절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서울제일교회 교인들도 최근 진실화해위를 통해 과거 정권의 예배 방해에 대한 국가 사과와 피해 회복 권고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한 해를 달려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시의가 제100회 학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후반기 사역에 돌입합니다. 김나영 회장을 만나 전국 시의의 상반기 결실과 후반기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임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청장년 연합기관 전국시 20세 이상 청년과 장년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슬로건 아래 올 한해 다음 세대와 선교를 주제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전국시 회장 김나영 집사를 만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928년부터 진행하던 청장년들을 위한 학위대회가 올해가 100회차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성회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을 돌면서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선교를 위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원주민과 그리고 필리핀 원주민의 저희들이 1,000만 원씩 2천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시의는 9월부터 위러브와 함께 후반기 선교 찬양 집회를 이어갑니다. 첫 무대는 오는 9월 11일 금요일 이곳 울산 동광교회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7시 30분 하나님 앞에 선교 찬양 집회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울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만남을 잇는 사역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처음 선보인 나는 크리스천 솔로는 20쌍이 참여해 6쌍의 커플이 탄생했고 이 가운데 2커플은 올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을 상대로 하여서 나는 크리스찬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10월 9일 날 그리고 대구에서 10월 10일 날 매칭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의가 그리는 후반기 사역의 비전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장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2026 세종 코스타 월드가 세종 한빛교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집회에는 박반석 목사, 김도명 목사, 제레미 윤 목사 등을 비롯해 11명의 강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 세종에서 처음으로 코스타를 개최하게 됐는데 정말 3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길 바라는 소망으로 코스타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코스타는 교단과 교파, 단체의 벽을 넘어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단체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6 광진중앙교회 유초등부 학예성회가 열렸습니다. 깨어있으라를 주제로 한 이번 성회에는 영남 지역 9개 교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회 첫날 CTS 대구방송이 주관한 히즈쇼 뮤지컬 드림스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회 측은 성경인물 요셉의 삶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를 배우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청년사역 회복과 부흥을 모색하는 더 플로우 청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1,300여 명이 모여 예배와 트랙 강의, 부스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페이지 처치 신재욱 목사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길 권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불경의 교회들과 사역자들과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쳐나감을 통해서 지교회들 가운데도 많은 회복과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앞으로 지역 내 자체 캠프 기획이 힘든 교회를 돕고 청년 사역자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포항시 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라이프호프 포항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맺어진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역교회를 생명보호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박영호 목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많다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흐름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광복 81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방의 노래,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테너 김효종, 김지현, 황병남을 비롯해 오케스트라 누오베 무지케와 아산 장로합창단 등이 공연했습니다. 공연에선 오페라와 한국 가곡, 합창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으며 8.15 아산 시민합창단의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